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서전 출판 이 강사 작가님들이 왜 자서전을 써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2기 8주간 수업이 얼마 전에 끝이 났고요. 이제 책도 곧 출판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 배운 것들을 가지고 각자 영역에서 이제 코치나 강의를 하실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렇게 발표 연습도 하고 내가 아는 것들을 한번 말로 이렇게 발표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편하게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는 우리 최정선, 황경남, 조대수, 신재수, 한준기, 박선희 대표님 순서로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오고 계신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정선 작가님 먼저 편하게 화면 공유하시고, 네, 시작해 주세요.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쑥스럽네요. 글을 쓰며 삶의 재미를 더하는 재미쌤입니다. 자서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묻기 전에 제가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자서전은 그러니까 나의 삶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글을 쓸 때 정말 재미를 느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저에 대해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재미더 드림 프로젝트를 제 삶에 적용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이나, 아동시설에서 한 2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지냈을 때 솔직히 항상 재미있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잘하는 일이긴 했지만 재미있지 않아서 번아웃이 가끔 찾아올 때면 사실 휴식을 하고 저를 좀 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저는 일에 더 빠져서 일 중독에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림책을 만나면서 그림책이 너무 재미있고 책이라는 거에 또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글을 쓰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우리 우경아 대표님도 알게 되고 이은미 대표님도 알게 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저를 여러 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10권이 넘는 공저를 하면서 그중에 2권 정도는 그림책 공저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출판 기획을 해서 대필로 글도 한번 써보는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신앙에 관련된 글을 좀 쓰고 싶어서 신앙 에세이도 도전해서 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편을 쓰게 되었고요. 저는 쓰면서 이렇게 자서전은 어떤 점이 되게 유익할까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중에 이제 4가지를 꼽자면, 나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 저한테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문득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었는데, 자서전을 쓰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성취를 기록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내가 자서전을 쓰면서 누군가한테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답답함들이 글을 쓰면서 그냥 그랬구나,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나름 이유를 찾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더 느끼고 과거의 기억에서 조금씩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4번째는 뭐 크게 유산 계승이라고 말은 썼지만 솔직히 제가 뭐 위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게 자서전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자서전을 쓰면서
과거에 솔직히 몰입하기보다 앞으로 저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기회로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목표 설정을 두고서 이렇게 자서전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가치관이 재정립되면서 이전에 내가 잘했던 일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 그리고 타인의 삶에 조금 더 가치 있게 같이 함께 했으면 해야겠다는 그런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그리고 자서전을 완성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높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서전은 내 삶을 글로 표현하지만 사실 타인과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감정을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과 이해를 받고 그리고 글을 읽는 독자와 함께 대화도 하고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나만 이런 아픔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이, 어, 또 누군가한테는 비슷한 삶으로 발견되면서 그런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자서전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쓰다 보면 분명 글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생각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써야 되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전에 혹시 기록해 놓았던 뭐 일기장이라든지 다이어리라든지 아니면 사진첩들을 꺼내서 거기 안에서 스토리를 찾고 그게 이야기를 붙이면 되는 게 바로 자서전의 시작인데,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다면 솔직히 하루에 어느 정도의 글을 써야 될지 설정을 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하신다면 자서전 쓰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목표 설정을 같이 하고 함께 쓴다면 분명 문장력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은 사실은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들 아니면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춰서 쓸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포커스도 맞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일단 쓰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면 쉽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정도를 다독을 하면서 쓰게 되면 거기에서 문장력이나 이런 부분에 표현하는 표현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쓰고 읽는 부분이 함께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읽고 쓴 글을 혼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내 글을 읽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하면서 쓰게 된다면 자서전은 분명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서전을 쓰는 방법은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쓰는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서 유년 시절에 맞출지 아니면 뭐 초, 중, 고 학창 시절에 맞출지 아니면 결혼 전, 뭐 결혼 후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 뭐 이렇게 등등등 구성을 해서 계획을 하는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글을 쓸 때는 그리고 무엇보다 진솔하고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담아내면 되는데, 뭐, 기쁘고 슬픈 일뿐만 아니라 좋고 행복한 일 모든 나의 경험과 감정들, 그리고 느낌과 생각들을 표현해서 쓰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고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내 글을 쓰면서 수정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 공저를 하게 되면 공저할 때 이제 짝꿍분한테 부탁을 해서 짝꿍태고도 하게 되고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서전 쓰기 완성도를 분명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서전 발간의 실제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에 뭐 검색해 보시면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도 많으시지만 각 나라의 뭐 대통령이시라든지 직업에 있어서는 뭐 배우나 가수분들도 굉장한 많은 자서전들을 쓰셨고 그리고 기업의 리더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자서전으로 남긴 사례들이 있는데 이 자서전 사례에 저희도 나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의 자서전도 하는 건 있으면 나한테도 유익하지만 나의 자녀들한테도 뿌듯한 그런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한다면 정말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이런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게 문득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답을 하기보다 자서전을 쓰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누군가 나한테 당신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물었을 때 자서전을 분명 썼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재미더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재미를 통해 삶의 가치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자서전 쓰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네, 다음은 우리 황경남 작가님 발표하시겠습니다. 공유 중지할게요. 귀에 쏙쏙쏙 잘 들어오게 잘하셨습니다. 네, 혀 안 꼬였죠? 노래 참 좋았는데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네, 노래를 하자니. 네. 네, 양 대표님. 네, 화면 공유하도록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다 후지 맞은 사람들이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경남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자서전을 써보니까 자서전을 쓰면서 어, 정말 자서전은 써야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자서전을 쓰면서 나를 몰랐던,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고 모르는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서전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나 위대한 어떤 업적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서전을 왜 써야 하는지를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의 얘기 보겠습니다. 네. 왜 자서전을 써야 하는가? 써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자서전을 쓰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살았을까? 또 앞으로의 삶은 나이가 들어서 잘 살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자서전을 쓰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경험들,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겪은 많은 또 희노애락들, 슬프고 아프고 또 그런 감정들을 들여다봄으로써 저 자신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장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아픔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보게 되고 그 아픔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서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나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이 단순히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고 똑같이 느끼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자서전을 쓰면서 다른 이에게도 나의 이 이야기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에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 노래가 많이 떠올랐고요. 또 민혜경 씨의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노래도 많이 부르게 되었고요. 근데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서전을 쓰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부심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재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서전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은요. 무엇보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내면 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내 속에 있는 나의 아이 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웃고 있고, 어떤 아이는 울고 있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는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라는 노래가 또 있는 것처럼 그 유리벽 속에 가두어 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나였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잖아요. 난 정말 자유롭고 싶어. 우리가 사는 것도 자유의 민주주의고요. 그런데 그런 진정한 자유를 원하면서도 나에게 한계선을 정해놓은 것은 그건 역시 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쓰면서 이 자서전이라는 것은 누가 써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씀으로 인해서 나를 치유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됐느냐고요? 제 안에 내면 아이와 친해졌어요. 다양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그렇게 삶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특히 여자라는 입장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자기 이름을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누구의 엄마, 누구야, 누구의 그런 이렇게 많이 듣거나 아니면 내일을 가지신 분들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 이름이 불려지지 많이 불려지잖아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 내 이름을 찾게 되었고요. 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글 쓰는 거 정말 타고난 사람만 쓰는 거고 어떤 사람들만 쓰는 거야라가 아니라 제가 글을 쓰면서 진짜 나를 보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자서전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나를 이해하게 됐고요. 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서전은요, 내 인생의 이력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다 닿았어요. 우리가 취직하기 위해서만 이력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고요. 또 나를 아는 최고의 지름길이 자서전을 쓰는 것이라는 것.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대부분 20대, 30대에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50, 60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이 쓰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80 되신 분도 자서전을 쓰시는 분도 보았고요. 인생 이막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걸 들으니까 자서전을 막 쓰고 싶어지네요. 자서전은 이력서고 사랑이다. 공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대수 작가님, 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대표님 목소리가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PPT가 엄청 아기자기하게 만드셨네요. 아직도 보이고. 네, 아직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해제. 목소리 안 들려요.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조 대표님 목소리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아, 찾았다. 네, 전체 화면 위, 해주시고. 위쪽에 도망가 있었네요. 네. 네, 화면도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고요. 순간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이제 보이나요? 네, 네네. 이거는 뒤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리할 것 같아요. 앞에서 아, 전체적인 얘기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목소리가 너무 곱네요. 어, 저도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서전을 꼭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자서전을 쓰게 된 계기랑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찾아봐. 저는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오늘 낮에 후배가 와서 막걸리 한잔 하자 그래서 그래 막걸리엔 해물파전이지 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막걸리 먹고 인생을 얘기할 땐 해물파전보다 더 좋은 게 자서전인 것 같습니다. 그 자서전의 맛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대수입니다. 유명인도 아닌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고요? 나이도 젊은데 무슨 자서전이냐고요? 이게 그동안에 갖고 있던 나의 생각이고 편견이었습니다. 우 대표님을 만나서 자서전을 도전하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던 나, 몸이 앞서가고 영혼이 뒤따라왔던 나를 만나게 하는 계기, 그리고 다양한 삶을 살았던 내가 어느 정도 좀 큰 기둥이나 뿌리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자신 없고 결핍이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서전 쓰기 경험을 통해 그때 아팠던 나를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죠. 사실 안 좋은 추억은 떠오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이 안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영원히 그렇게 회피하고 피해 다닐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든 자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서전을 통해서 그 당시 아파했던 나를 만나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었니? 그때 너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잖아. 너무 어리고 힘도 없었으니까. 그런 과거의 나를 만나서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자서전 쓰는 거에 가장 크게 얻은 치유와 힐링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서를 꼭 써야 하는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치유와 회복,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나의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알려줄 수 있는 또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이거 쓴 글이야 하고 물려줄 수 있는 유산 남기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크진 않겠지만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게 이런 유산 남기기 같고요. 교훈이랑 같이. 그 다음에 자아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정리하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내 삶이 또 한편의 영화고 아름다운 소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세월이 지나서 읽어보면서 그래, 그땐 그랬지 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을 통해서 잊혀져 가는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들을 창작할 수 있는 즐거움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는 순간들, 그리고 세상과 연결,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들이 작품으로 나올 때 이런저런 경험과 사연을 글로 쓰고 성장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중에 크게 세 가지를 꼽으라면 가족들하고 살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감사함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었고 부모님이나 또는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렇게 해서 만났던 사람들 또 연락이 끊긴 사람들, 오해한 사람들한테 글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는 용기를 못 낼 수 있지만 글을 통해서는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사과도 할 수 있고 또 나한테 상처 입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할 용기가 없으면 이 책을 줌으로 인해서 관계가 또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개인을 어필하고 사업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홍보랑 소통 수단으로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는 게 참 많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글 읽고 글쓰기예요. 지금도 매일 매주 기쁘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가장 좋은 취미는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 글 쓰다 보면 또 글 읽을 마음도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크게 또 얻은 것 중에 하나고, 이 와중에 그림 자서전을 한번 자서전 써보라고 해서 권해서 써봤는데,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무슨 그림을 그려. 하지만 용기를 주어서 하게 됐고,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전자책으로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10,000원짜리 한 장 스토리인데, 내 인생에 맞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지. 이거를 글과 그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강의할 때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도 제 인생에 이걸 쓰면서 내 인생에 그분이 다녀가셨다는 소름 끼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걸 쓰면서 내 인생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다녀갔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들이 믿는 신이 다녀갔다 하는 것을 이걸 쓰면서 제가 느꼈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했을 때 이분들이 나타나서 나한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 내 인생에 과연 이거 하나만 있을까 하고 또 찾아볼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행복한 시간이 계속 이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행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저는 이걸 통해서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서전 글쓰기로 나를 만나보세요. 그러고 나면 하루하루도 소중할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은 행복이고 가장 맛있는 저는 배추전 말고 자서전. 이게 아주 머리에 쫙 쏙 들어오네요. 자, 다음 우리 신재숙 대표님. 우리 안동은 배추전을 많이 먹는데 저도 자서전을 더 자꾸 전 그러니까 막걸리가 생각나네요. 막걸리에 또 우리 파전 한 그릇 또 생각나네 또. 파전 한 판. 아도에서 한잔합시다. 아, 좋습니다. 네, 공유됐고 전체 화면으로 해주신 화면이 좀 크게 보이네요. 전체 화면으로 슬라이드 쇼나 F5번 눌러도 되고. 네, 나왔습니다. 네, 우선 저희 출판 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기 졸업생 신재숙입니다. 저는 자서전 경험과 그 협회 이제 회장님의 지도를 토대로 해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글로 담다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비 연습을 하지 않고 말씀드림으로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는 응애하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택에서 줄줄이 5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망한 언니, 오빠 다 합하면 한 12명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어머니는 42세 노산으로서 산모 영양이 부족해서 저는 이제 키가 좀 작습니다. 저의 애칭은 신데렐라인데요. 신데렐라는 어, 뭐죠? 저체중 작은 키로 태어났고요.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는 지금 현재 94세 나 홀로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55세로 현재 노인복지센터 소장이고요. 22년 전 상명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서 그 민간이 협력해서 조직적인 의사소통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거버넌스 광역 활동도 하고 있으며 경제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30년 복지 사업을 했는데 이제야 며칠 전에 일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포천 거주 중이고요. 작은 시내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 하나마 자서전을 이제 작성 연습했는데요. 어, 날기 연습하는 어리바리 아기 물오리들처럼 저도 자서전이라는 첫 발을 내딛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이제 남편은 애칭이 이제 서붕인데요. 어, 본인의 이제 그 조그만 땅이 연구소 짓는다고 현재 열심히 이제 삽질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자서전 출판 지도사 도전을 어, 이번에 하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런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은 왜 자서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서전이란 자신의 이제 인생 이야기를 쓴 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자신의 이제 삶의 과거, 현재, 미래, 성장 과정, 다양한 경험의 긍정, 부정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뭐 직업이나 뭐 운동이나 공부나 여행 등등이 있고 나의 습관을 통한 뭐 실행, 그다음 도전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나의 위기와 위기 극복, 실패담, 뭐 성공담, 깨달음, 교훈 등등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나의 새로운 꿈을 주고 삶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오롯이 나를 위한 나를 만나기 위한 책이라고 저는 자서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이나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기본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욕구를 글로써 작성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죠. 글쓰기라는 것은 생각을 키우는 최고의 명상이고 최후의 자기 발견이고 최고의 나의 치유와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최고의 정리 도구로서 나를 알리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서전의 키워드처럼 우리 인생의 곡선을 통한 나의 일대기를 쓸 수 있고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서 작성 가능하고 또 사람을 주제로 해서 사람이 키워드가 돼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후손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등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서 작성하고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자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서전의 뜻, 의미를 좀 더 한문으로 풀어보면 자는 스스로 이제 자자로서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직접 표현 가능하며 서는 차례로서의 어떤 차례를 매기고 순서를 정하여서 차례대로 서술적으로 행하면 됩니다. 저는 철학적으로 말씀
죄송해요. 저는, 그, 전할 전으로 말하고 뭐 보내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의 의미로 보면, 어, 오토그래픽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픽이죠. 우리는 이제 인체를 자동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위주로 해서 편집한 어떤 지면이나 인쇄물처럼 이제 이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림책 자서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반 고흐는 인간의 이제 고뇌를 표현하고 자신의 고뇌를 길을 자르면서까지 자기의 자화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여진 것이 어떻게 보면 자서전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글쓰기 중심이라면 서양은 그림 중심이 아니었는지 저 스스로 정의도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철학적인 내면과 자아 성찰을 위한 자서전을 우리들은 꼭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첫 번째로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자서전을 써야 하는지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어, 솔직, 담백해지려고 자서전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남은 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서 보여지는 2번, 3번, 6번, 8번 등등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기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전문가들의 어떤 브랜딩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글쓰기를 수시로 반복적으로 마케팅 하듯이 변화시켜야 하는 5번, 10번, 9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자서전 쓰는 방법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에서 솔은 거느릴 소리고 고들 직자를 쓰는 단어로 뭐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인생 과연 자서전을 쓸 수 있을까? 고든 삶, 바른 삶을 잘 풀어서 타인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담백하게 자서전을 쓰면 좋겠습니다. 담백의 담은 자변은 물자, 우변은 불 두 개를 이제 써서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 중 입담, 담화문이라는 거에는 말씀 언자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담에는 물불이 얽혀서 얽혀 있는 인생을 좀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표현하면서 이제 흰백을 어떻게 백지에 잘 담아서 자서전을 써야 한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물과 불이 섞였으니 이거를 잘 백지에 담아내는 거 이게 이제 자서전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좀 담백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보다는 담백한 자서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장 선생님의 사택은 만만치 않은 학교에서 구설수도 있을 수 있고, 어, 94세 독거 엄마는 아파트에서 낙상이 되셔서 요양보호사한테 오로지 다 과다 노출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 뭐 지식을 갈망해서 업무를 눈치 봐야 하는 상황, 뭐 공간은 넓어져서 확장 베란다는 좋지만 화재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은 지금 텃밭을 잡초 농사를 짓고 있고, 불멍하다가 산불 단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역시 물과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강석을 노래하는 이제 철학자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뭐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이 노래 다 아시죠? 그래서 잘 생각하면 모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인생에는 답이 없고 누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어, 잘 되었는지 누군가가 뭐 나를 정죄하거나 질타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저는 자서전으로 우리가 잘 풀어내고 자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잘 만드는 성숙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화면을 좀 다 못 맞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물 숫자의 불화자를 백지에 담아서 자서전을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돼지고기에 새우젓을 상추에 담아 한 입에 넣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서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육식과 채식을 먹는 우리 같은 평범한 저희는 그저 평범하지만 담백함으로 표현한 자서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회 회장님의 지도로 저 또한 우리들의 인생 노트를 위하여라는 처녀 자서전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선 출판 지도사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자서전을 어르신들한테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 어르신들의 그 회한 없는 열심히 잘 살았다는 마무리를 만들어 드리고 마음의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역할이 나의 사명임을 더욱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말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같이 우리 마인드를 같이 읽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죄송해요. 뭐 이렇게 안 맞아. 예. 나는 지금부터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싶은 초보 예비 작가님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자서전 출판 책쓰기 코치 강사 멘토다. 우리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제 책은 우리 어르신들과 심리 상담, 집단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 치유, 웰다잉 프로그램씩 만들어드린 이제 책자입니다. 어, 이번 계획하고 있는 책자도 기대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노트를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백하게 잘하셨습니다. 인생 노트라는 말이 참 좋네요. 인생 노트. 네, 담백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쓰셨고요. 다음 우리 한준기 대표님, 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근무 중이셔가지고요. 한 대표님, 지금 자리를 비우셨나 보네요. 그럼 순서를 바꿔서 우리 선희 대표님 네,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PPT 만들라고 뒷담 흘리셨죠? 네, 보이십니까? 예. 네, 리본 좋습니다. 음,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제가 마지막, 네, 45, 50분. 네, 반갑습니다. 선한 희망의 리더 박선희입니다. 네, 저는 닉네임을 오이 작가로 하였습니다. 시원한 청량감이 좋은 오이처럼 시원한 그런 어떤 뻥 뚫어주는 작가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오일에 두 편씩 글을 쓰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어서 오이 작가라는 닉네임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경아 대표님만큼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꾸준히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오늘 자서전을 왜 쓰는가 하는 부분을 앞에 여러 작가님들이 다 말을 해주셔서 공통된 부분은 빼고 제 경험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재다짐하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서전을 리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난 아이도 리본을 달면 예뻐집니다. 그것처럼 예쁜 리본을 달아주는 시기가 지금 우리 이 중년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리본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한 살 돌되고 그리고 한 30년, 40년, 50년 사셨을 거예요.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 바로 자서전 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주제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서전을 써야 하는 이유, 뭐, 한 10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내 삶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저도 한 50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정리할 시간 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예전에 지났던 사진 또는 이야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내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 친구가 보는 내 모습은 어떤지, 가족이 보는 내 모습, 이런 걸 한번 쭉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서전을 쓰면서 그런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서전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실제로 제가 호스피스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만났던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 금방이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 이게 맴돌았나 봐요. 얼마 안 산 인생이지만 중간에 갑자기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난 뭘 남겨야 되나?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하니까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기업 강의를 하든지 컨설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내세울 건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차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게 크고요. 그리고 자녀나 후손들에게 내 삶의 지혜나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경우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공저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의 어떤 전성기,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왔던 모습,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것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희 참 특별했습니다. 자서전을 썼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사업가나 전문가에게 브랜딩 신뢰성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제 실제로 기업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쓴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창원지사를 내면서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책에 대한 이야기, 책 쓰기, 그리고 전자책 쓰기, 특히 전자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가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세요. 기존에 책을 쓰신 분들은 많은데 전자책을 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서전보다 어쩌면 전자책에 대한 문의를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성이 있다. 그런 생각하고요. 글쓰기를 통한 메타인지가 향상된다는 공감합니다. 글을 쓰면서 그 상황을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기회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행복감도 늘어나고요. 제가 2008년도에 이 책 쓰기 과정을 다른 데서 과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출간을 못했어요. 그게 용기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글을 다시 안 봤습니다. 마라톤 관련한 글이었는데 그 글 속에 정말 많은 나의 감정이 이런 게 많이 녹여져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이나 글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서전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치유,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글 쓰면서 내 안에 있는 10살짜리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쓰면서 울고, 그런 내가 안쓰러워서 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좀 치유하게 되고, 또 그 아이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유산이고 자랑이다. 예, 지난번 그 아버지와 관련된 그 책을 내고, 예, 치매
아버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실제 아버님 묘에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조카들에게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들이 그 할아버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참 귀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쓰는 이 글이 또한 저의 뭐 손자, 손녀가 보게 되면, 아, 외할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족보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서전 한 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역사 문화 기록인데요. 제가 지금 뭐 이제 매일 글을 쓰는데, 나를 찾는 백 코칭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쓰는, 그러니까 단독책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 사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동 사진관이 예전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동 사진관을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이동 사진관 저희 아이들도 모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역사 문화 기록을 제가 찾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동사진관을 지금 사람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유행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서전을 쓰면서 저절로 감사가 우러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구나. 내 부모님, 내 가족, 그리고 나에게 인연이 되는 많은 분들, 지금 우리 자서전 2기 분들, 그리고 우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이은미 대표님. 그러니까 이런 여러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글 쓰면서 또 느끼게 되고 하루하루가 감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강사다라는 책 우 대표님하고 같이 했고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도 같이 공조를 했습니다. 이때 쓸 때는 공저 참여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공저로 이제 멤버로 참여를 했는데, 전자책 쓰기를 몇 번 권해주셨는데, 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자책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생각하는 거와 직접 하는 거는 다르다는 것을 매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 2년 딜레이 되다가 이번에 이제 전자책 쓰는 것과 자서전 쓰는 걸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뉴페이퍼에 이제 서점을 내고요. 그리고 개인책도 내고요. 그 전에 있던 글들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책 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백코칭이라고 해서 매일 제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올해 안에 한번 제 책을 한번 내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주까지 자서전 출판 과정을 하고, 어제 저희 제 가까운 분들하고 이제 자서전 얘기를 드렸어요. 자서전하고 전자책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 젊은 분들이라 자서전은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다들 서로 너무 잘나는 관계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드러내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아니더라도 주제를 바꿔서 같이 했던 어떤 여러 도전에 대해서 같이 공저책을 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첫 시간을 한번 오픈을 해보았습니다. 우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았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 해야 될지 이런 게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를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일단은 전자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저책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 아는 것이 힘일까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하시는 분. 네, 예, 좋습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 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 대표님. 예.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네이버나 요즘 앉아서 자서전만 쳐도 다 나옵니다. 자서전 여러 가지 정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해봐야 되더라고요.
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서전을 해보는 가장 좋은 조건은, 가장 좋은 기회는 자서전 쓰기, 자서전 출판 과정을 해보셔라. 오셔서 이 과정에 참여하시고 한 달에 한 권씩 내보셔라. 그리고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다른 분에게 이러한 배운 것을 나눠주는 그런 기쁨을 한번 나눠보셔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로 제가 마지막이면 마지막 이야기로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한 대표님 더 계시는데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있네요. 이탈리아에 그 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예, 대리석을 파는 가게인데 거기 입구에 커다란 대리석이 버려져 있었어요. 어느 작가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주인장, 이 대리석 쓰는 건가? 아유, 아닙니다. 버리려고 내놨습니다. 그럼 내가 가져가도 되나요? 아유, 그러세요. 한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나서 그 아주 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시회에 아주 멋진, 너무나도 멋진 조각상에 사람들이 넋을 놓고 왔습니다. 그 조각상이 바로 피에타입니다. 이 피에타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있다니. 근데 그 주인도 와서 이 작품을 본 거예요. 저도 직접 가서 봤거든요. 정말 당장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숭고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물었죠. 근데 봤더니, 지난번에 그 대리석을 가져가신 분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그 작가님이 미켈란젤로가 얘기하죠. 아,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대리석에 그 큰 대리석 안에 이 피에타는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떼냈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기 작가님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 새롭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어떤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찾게끔 다른 분들에게 동기부여해주는 어떤 코치 역할이 우리 자서전 출판을 하시는 우리 작가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마지막에 이 군더더기를 뺀다. 참 감동스러운 멘트였습니다. 제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군살도 빼고 군더더기를 빼야지 몸이 가벼워지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화면 보일까요? 네, 잠깐만요. 제 화면 보이나요? 네. 나를 먼저 썼는데 오늘 얘기니까요. 주제를 내가 잘못 이해해서 금방 쏟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근무를 아까도 보니까 위층에서요. 20분 있어 담배 핀다고 담배하고 소음 때문에 또 금방 쫓아가서 똑똑해서 담배하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주의 좀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 명인 한준기 인사드립니다. 참 내가 마라톤 명이냐면요. 먼저 난 마라톤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어떤 강의를 내가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내가 소개할 때 내가 얘기했거든요. 뭐 마라톤에서 풀코스 100회하고 울트 얘기를 다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자기가 각 개인마다 뭐 호가 앞에 있으면 하려고 해서 내가 몰라서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나는 앞에 뭐라고 지을까 하니까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대뜸 한정규 씨는 당연히 마라톤 명이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명이라는 말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니까는 한정규 씨는 금방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마라톤 명이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마라톤 명이라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자소를 쓰는 이유는 내가 옛날 것은 잘못 만들어서 다시 후사당 만들었고 해서 첫 번째는요 만든 게 유명한 유인들은 다 자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지만은 이수진 장군이나 정주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들 내가 책을 다 봐도 사람들은 다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제가는 쓸 기회를 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난도 글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삶이 다 있지만요.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기 때문에 항상 글을 써 표현하기 때문에 나도 항상 글쓰기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국어시간에 나한테 선생님이, 장래희망서는 앞으로는 소설가나 내 시인을 내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있죠. 내 저기 있어요. 문예 작품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소설을 하나 출품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20살 전에 소설 출품해서 물론 당선되지 않았지만요. 나도 한때라도, 유명한 나도 소설가나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다 기록으로 남기는데요. 나도 요새, 나는 최근에 보면 나는 그 강남 맛집에서 블로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제는 쭈꾸미 삼겹살 공짜로 먹고 왔고요. 그래서 요즘 보통 이제 블로그도 한 달에 한 15번 이상 하거든요. 나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 하루 일과가 책 읽고 특별하게 할 것 때문에 똑같이 밥을 먹어도 물론 나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갖고요. 아이엠이 내가 이제 쫓아가서 맛있는 거 내가 골라서 선정해서 맛있게 먹고 어차피 요새 그렇잖아요. 사람들 마다 하잖아요. 일일 블로그 얘기 있잖아요. 아주 잠깐만 삐뚤어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로그 별 때가 있잖아. 사람마다 1인 1 포스팅 해라는 얘기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3회, 4회 쓰는 포스팅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새 쓰는 한 달에 블로그 쓰면서요. 하여튼 재밌게 해서 오늘도 저녁은 공짜로 먹고 내일 점심 때도 가서 공짜로 먹을 게 예약되어 있고요. 또 이제는 나는 보통 마라톤인데 나도 보통 내가 한 500번 이상인데 확실히 기억은 없거든요. 아무튼 내가 봐도 50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철저히요. 마라톤 내가 뛰면은 나는 꼭 후기를 쓰거든요. 후기를 써요. 안마해도. 그래서 후기를 내가 또 보통 시간이 한 3, 4일 지나면 다 잊어먹기 때문에 나는 꼭 해서 완주하면요. 항상 후기를 쓰거든요. 후기를 쓰면서 또 그중에서 보면요. 자기가 완전 힘들게 마라톤을 완주해도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또 대신 후다닥 써서 나한테 고맙다고 해서 주위에서 나보고 한종일 씨는 그렇게 해서도 하여튼 그런 자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요. 또 밑에 보면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장관과 현재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쓰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자녀들이 보기에 아빠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죠? 지금 내가 아무것도 글을 쓰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현재도 내가 좀 성실하게 산다고 있지만은 나중에 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아빠는 그렇게 어떻게 살았구나 하면서 그 아빠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자, 뒷장을 보면요. 자, 뭐였죠? 다산 student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도 옛날부터 쓰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마침 또 우 대표님께서 자선 얘기 나와서 그래서 나는 좀 더 그래서 현재 내가 크게 내가 이루는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아닌데 구태 내가 슬플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회에서 미리 작성했고요.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무슨 많이 배우고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책과 중위책을 포함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쓸 것인데고요. 또 마지막에 자서전을 꼭 써야 하는 이유는 또 그런 말잖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은 남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쓰고 해서 물론 길게 할 수가 있지만요. 벌써 10시인데 이것으로 간단하게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마라톤 명인답게 잘 하셨고요. 한 대표님이 마라톤 사랑은 정말 대단하신, 왜 이렇게 마라톤을 열심히 잘하신 분이 참 드문데 그 열정이 우리 글쓰기에도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들 너무 잘 하셨고요. 오늘의 이 경험을 삼아서 이 자서전 쓰기의 매력을 우리 더 널리 퍼뜨리는데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